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어요. 어떡해. 두 명 다 사랑하면 안 되냐고 막 물어보고. 맞아. 근데 또 너무 뻔뻔해. 네, 우리도 다 이게 있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생각을. 자, 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행복한 엄마 한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2년 차 열심히 일하는 워킹맘 노정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언니당에 모인 이유가 있죠? 네, 오늘 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절대 외도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부부간의 외도나 불륜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저희가 오늘 허심탄회한 토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죠? 박수! 반갑습니다. 사장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좋은연애연구소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핫하네요. 네, 너무 맞아요. 기대돼요. 슬프지만 네. 핫한. 우리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분 진짜 인생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마라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 5살 아들이 있는 주부입니다.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어요. 어떡해. 갑자기 휴대폰을 잠가놓고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대학 동료를 통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웬일이야. 상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입니다. 오피스 와이프인가? 신혼 부부처럼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아이에게 좋은 아빠였고 저에게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밖에서 딴짓을 하고 다녔다니 끓어오르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아이의 아빠고 뭐고 확 이혼해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업주부라 마땅한 경제력도 없고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빠 없이 자라는 것도 불쌍하네요. 그렇다고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자니 제 자신이 한심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답답하다 진짜. 요즘 정말 핫한 드라마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다 보는 뭔지 알아. 네. 부부의 알 것 세계. 같아요. 네, 네. 그 드라마에서도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보면은 막 임신하고 그죠. 불륜녀가 근데 그죠. 또 너무 뻔뻔해. 그죠. 그러니까 살림부터 바로 차리고 네. 너무 당당해. 또 두 명 다 예뻐. 사랑하면 안 되냐고 막 물어보고. 둘 다 살아간다고. 그죠.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명대사.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드라마처럼 선생님이나 또 우리 선혜 씨나 남편이 외도를 한다면 이혼하실 건가요?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일단은 아이가 있고 또 남편이 정말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면은 저는 한 번쯤은 용서는 해줄 의향은 있어요. 네. 너무 사랑하는 만큼 배신감이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못 살 것 같아요. 배신감이 너무 커서 사는 내내 찝찝하고 힘들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당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당하면 안 돼. 시니컬하다. 당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당하면 누구나 다 알죠. 그렇죠. 당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안 딱 그냥 당해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도가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가. 부부도 이제 그 부부의 이런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혼 초기에 일어났는가 아니면 우리가 둘 다 약간 갈등 상황일 때 일어났는가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뒤통수였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가도 또 가만히 될 것 같고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이 해마라 님의 사연이 좀 와닿고요. 저도 쉽게 그렇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계속 괴롭힐 것 같아. 결정이 나기까지. 복수하는 그 뭐 드라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소심한 복수 같은 것들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맛있는 빵 구워주면서 소금 엄청 넣고 막 이렇게. 막 어머 내가 소금을 모르고 네, 그런 거 이렇게 되게 귀여운 거 아니에요? 그 맞아, 정도는? 귀엽다. 나 그냥 밥에다 독약을 확 부어버릴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먹고 그냥 근데 만약에 설레는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날 막 꼬셔. 근데 우린 넘어가지 않잖아. 안 그래? 정말? 왜 안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혜 씨는? 책임감이 좀 어쨌든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고 아이들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다른 남자가 저한테 어떻게 잘 해줬을 때 제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면
왠지 그건 아이들에 대한 배신인 것 같아. 그래서 못하겠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뭐 저희도 눈이 있는데 네. 사는 남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심장도 살아있고 눈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죠. 그럼요. 네. 이게 살아있어. 어떻게 이러지? 우리도 다 이게 있어요. 그렇죠. 보는 눈이 다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생각을. 그리고 약간 여성들이 그 위험한 고비를 넘어갈 때는 그 여성들은 약간 아주 믿는 상대하고 공유하잖아요. 이야기를. 공유하고 약간 연대하는 게 남성보다는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이렇게 뻥 하고 사고를 친다면 저희는 예를 들어 만약 그런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의 눈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네, 안보가 정화되는 분이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친한 친구 한 명 정도한테는 얘기하잖아요. 이 웬일이니? 먹히더라. 10명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먹혀. 웬일이니? 그래서 아가씨래. 네, 깜짝 놀랐다. 요즘 애들 정신이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이 정신 차려. 막 너 이러면서 미쳤니? 다 똑같아. 뭐 이러면서 약간 정리를 하잖아요. 약간 생각을 하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선택하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어디까지가 외도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감정을 주고받는 것부터가 외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좋아지면 뭐 손도 잡고 뭐 잠자리를 갖게 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아예 이제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달라요. 사실 제가 10년 정도를 계속 육아랑 살림만 하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해서 방송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틈새 이렇게 홍보를 하자면 SBS 아침 일일 드라마 엄마가 바람났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불륜에 관한 이야기예요. 엄마가 바람났다 제목부터가 다시 사회 활동을 시작하니까 남자 만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회가 많아지고 네. 그죠. 그러니까 남편도 싫어해요. 왜냐? 걱정하시죠. 네, 집에만 있던 2년 갔던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나가서 수많은 남자 배우들과 같이 호흡을 맞춘다는 게 싫은 거예요. 같이 커피나 한잔 할까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사소한 호감도 내가 컨트롤 잘해서 그거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고 뭐 잠자리를 가진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든지 저는 거기서부터가 외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장이 다르시네요. 네. 그렇죠? 정서적인 것도 네. 외도다. 플라토닉 사랑도 사랑이 그렇죠. 여기는 끝까지 가야지 맞아요. 외도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마다 의견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잠자리는 갖지 않았지만 정서적인 교감이 굉장히 길었고 잠만 안 잤을 뿐이지 마음의 연인이 된 정서적인 것도 그게 더 나쁜 것 저는 외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년은 이제 심리적으로 오르가즘만큼의 카타르시스를 주는 게 마음이 통하는 대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만족감을 몸에서 피지컬한 관계에서만 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와 세상에 이렇게 말이 잘 통하다니.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을 이제 와서 뭐 만났구나. 이런 그냥 개인적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대화가 주는 만족도라는 게 심리적인 그 만족 레벨이 그 오르가즘의 레벨하고 같거나 개인차에 따라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외도,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감이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더 강력할 수도 있는 거죠. 해마라님도 이혼을 선택 못하는 그렇죠. 이유는 좀 그럼요. 너무 이해가 가지. 이해는 가. 우리 그게 쉬워요. 아직 일단 애가 너무 어리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력이 없다는 거는 솔직히 그럼요. 큰 약점인 것 같아. 일단 아르바이트 할 자신이 없으면 남편한테서 계속 생활비를 받던 여자가 자립을 한다는 건 아직 어린 아이도 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사회적으로. 5세 아이를 키우는 그 여성이 그 독립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쉽지 않고 또 하나는 4인 가족, 정상 가족 프레임이 딱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그 틀을 깨고 나온다는 건 한국 사회 안에서 현재 살아갈 때 굉장히 저항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선택하기 쉽지 않죠. 게다가 경제력이 없어요. 너무 힘든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라님의 고민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혼하고 싶은데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본인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저는 이혼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 그 이전에 굉장히 그 남편에게 아주 적극적인 경고와 저항감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밀린 만큼 눌려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못된 짓을 한 거든지 굉장한 저항감을 표출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그리고 현실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죠. 마음으로 미안해,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의 증표로 뭘 받아. 이 집은 내 걸로 하자. 그건 너무 그다음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공동명의로 통장에 가든지. 있는 현금을 나한테로 이동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순하고 되게 그런 줄만 알았더니 이런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혼을 결심을 하셨다면 사실상 지금 당장 아이를 키우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혼을 한 준비 기간을 한 1년 정도로 가지면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이혼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혼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거든요. 그 상간녀분이 회사 동료라고 했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연봉을 받으실 텐데 돈을 버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간녀. 그로 인해서 내 가정이 깨졌는데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회사도 못 다니게 해야지. 네. 그래서 그 회사를 못 다니게 하는 거는 그건 아마 법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근데 아마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마 그만두겠지. 금전적으로도 내가 본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이 토크를 통해서 이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그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요새 간통죄 폐지가 됐지만 과실 책임이 있는 배우자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 정리도 할 겸. 저는 그 기간에는 정말 약간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이겨낼 수가 좀 없고 마음을 네. 치료를 해야 되니까. 네네. 이혼 전문적으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혼을 한 사람들에게 꼭 자기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냥 누구와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만 일이 잘 안 풀린 것 뿐이지 인생 자체가 망한 건 아니라는 것을 정리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이제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한 것처럼 좀 이런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자기를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부부 관계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해마라님께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는 그런 시간을 또 생각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분이 이혼에 대한 용기도 솔직히 좀 없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좀 잘 받아들이셔서 또 아이도 키우셔야 되잖아요. 네, 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마라님께서 강한 마음을 먹고 이번 일을 헤쳐나가지 않으시면 앞으로 인생의 고비가 올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우유부단해지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헤쳐나가시면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정말 여자한테 중요한 거 경제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있다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경제력을 가지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 해마라님, 일단 재산은 해마라님 앞으로, 빚은 남편 앞으로 일단 구도 변경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아마 초라하다 이런 생각 아마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나 너무 초라하고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뭐 내가 아기 낳고 많이 망가져서 매력적인 여자가 더 이상 아니어서 그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용서가 가능하시다면 남편분과 우리가 결혼 생활 지금까지 했는데 서로 어떤 지점이 좀 힘들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외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가시되 외도를 했던 마음은 또 어떤 것들이 좀 서로 있었는지 한번 뭐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던지 얘기를 좀 해보는 그것도 도움이 조금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강경하게 나가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남편이 내가 굉장히 큰 일을 벌인 거구나, 저질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마라님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 하시길 바랄게요. 네,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그럼 다음에도 인생 좀 살아본 언니들이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상담